오늘은 지정학적 변수로 주가가 크게 내린 하루였습니다. 빅스 지수가 크게 올랐고 지정학적 변수가 시장에 터지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덕에 장기물 금리는 간만에 내렸다가 내리나 싶더니 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지정학적 우려도 조금 좀 완화되면서 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자산이 오르고 있지만 오늘은 소폭 내렸습니다만 이 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도 2,300달러를 빠르게 돌파하고 2,400을 가파르게 돌파했다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거의 금 본위제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피터 쉬프가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이분 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여튼 이 피터 쉬프가 한결같이 금을 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은 또 여튼 그의 말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항상 그가 많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최근 쉬프의 발언을 주제로 미국 증시와 경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프의 의견을 맹신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중에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리실 건 버리시고 탄력적으로 영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프가 왜 금을 사야 하냐고 주장을 하느냐, 이 맥락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쉬프는 금 가격이 올라가서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 대비 달러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왜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나 달러 대신 금을 사느냐? 그건 국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인플레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연하자면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어도 인플레가 이걸 뛰어넘어 버리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금 가격은 온스당 30달러 중반에서 800달러로 갔는데 이때가 마침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와 겹친 게 우연이 아니다. 왜? 사실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이 돈을 찍어내면서 금값이 오른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거다. 예를 들어 70년대 원유가 배럴당 3달러였다가 80년대에 30달러가 되는데, 이거는 1970년대 즉 금본위제 시대에 원유를 그때는 금으로 산 거고 80년대는 종이 화폐로 지불했기 때문에 실제로 원유가 오른 게 아니고 원유를 구매하는데 사용된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너무 인플레가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1970년대에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신규로 진입을 했다. 왜?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여자가 추가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들 2잡, 3잡 뛰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매달 이 논팜 페이롤 수치가 20만, 30만이 찍히고 있지만 이거 거의 파트타임 일자리고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일자리는 난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 쉬프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하고 싶지 않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쉬프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경제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쉬프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게 쉬프의 얘기죠. 그래서 연준이 실제로 인플레를 잡고 싶다면, 쉬프의 생각대로라면 이 금리를 지금보다 사실은 훨씬 높여야 된다고 그는 봐요. 그러니까 실제 가계 수준에서 지출이 확 꺾일 정도로 금리를 올려야 맞다고 보고, 이는 쉬프도 인정하지만 결국 대규모 리세션으로 이어질 것이고 주식시장도 붕괴되고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고 은행도 망할 것이다. 사회보장기금이 지금 적자 상태고 메디케어도 사실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인데, 원칙대로라면 지금 그래서 정부 지출을 크게 잘라버리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막 올려도 어쩌면 이 적자에 대한 우려를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많이 줄여도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정치적 선택을 정치인에게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들의 다른 선택지는 인플레이션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포기한 것이다. 왜냐? 인플레와의 싸움이 너무 많은 피해를 야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정해진 미래다, 이거는 제어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악화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보장 혜택이 약화되는 걸 목격하게 될 것이며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이 손실은 사실 한번 경기 침체를 세게 얻어맞고 발생하는 손실보다 냉정하게 말하면 더 크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인플레를 만들어내는 걸 선호한다. 왜냐? 그 피해와 고통을 미래로 미룰 수 있고 또 남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푸틴 때문이다, 욕심 많은 기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를 탓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플레의 유일한 원인은 정부와 연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것과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그 윤재송 CIO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아마 다음 주에 송출이 될 텐데요. 윤 CIO님 얘기를 들어봐도 월가에서도 이제는 이 인플레를 잡는 거를 사실상 연중한 정부가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나 봐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비슷한 얘기 피터 시프 얘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가 100% 정답이라는 거 아닙니다. 시프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그 비트코인 가치가 없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분인데 21년에는 그래서 아들이랑 싸웁니다. 트위터 배틀이 벌어져요. 피터 시프가 아빠, 스펜서 시프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뭐 어떻게 올렸습니까? 아버지가 올린 그 트위터에 밑에 이렇게 올리죠. 승자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모두들이고 루저, 패배자는 아빠예요.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시프는 이 이후에 정말 나는 아들도 설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트윗을 또 올린 바가 있습니다. CPI랑 PPI 데이터가 나오고 역시나 연준 위원이 돌아가면서 등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캔사스 시티의 슈미드 총재와 샌프란의 데일리 총재가 나왔는데요. 간단히 발언만 요약하자면 일단 슈미드 총재는 고용시장의 강세가 임금 인상을 통해서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릴지 말지 여부, 더 많은 사람이 고용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인플레를 추가로 또 밀어올릴 수 있는 그 공급망 문제가 또 터질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 요약할 수 있고 데일리 총재는 원론적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인플레가 2%로 내려가는 것은 항상 범피한 길을 거칠 수밖에 없고 지금 그게 새삼 나타난다고 놀랄 필요는 없다. 지금 금리를 조정해야 할 절박함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승론자의 대표론자 톰리가 오늘 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터뷰를 나왔는데요. 지금 이 바이 더 딥 기회다. 조정은 일시적이다. 이런 주제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톰리는 사실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만 있어도 주식에는 좋은 시나리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올해 S&P 500 천장이 5,200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5,600, 5,700을 본다. 첫 금리 인하는 뭐 7월 될 수 있고 9월도 될 수 있지만 만약에 CPI 데이터가 4월과 5월에 다시 좋게 나온다면 6월도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브랜베어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가월부 사랑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